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2급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2페이지 문제 참고해주세요. 풀이는 첫 번째 문항은 데이터 입력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셀 서식 문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다음 영역은 가로와 세로, 가운데 맞춤을 설정을 해주고, 자, 글꼴 스타일을 굵게, 채우기 색은 표준색의 파랑, 글자 색은 표준색의 흰색 배경 1로 지정하시오 그랬네요. 자, A의 3번부터 G의 3번 범위 똑같이 지정해 주시고 홈 탭을 가야겠죠. 자, 홈에 가로와 세로 둘 다 가운데예요. 자,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고요. 클릭. 자,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해주고요. 다음에 배경색은 그 문제에서 파랑이라고 줬고 말풍선 달리는 거 확인하세요. 자, 글자색은 테마색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흰색 배경 1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2번, G의 3번 셀이에요. 자, G의 3번 셀 선택해 주시고, 자, 총액을 한자로 변환하시오 했는데 조심하실 거는 셀을 잡으시고 한자 키를 눌러보신들 아무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꼭 커서를 집어 넣으셔야 돼. 자, 더블 클릭해서 글자 자체를 긁어 잡으세요. 자, 수식 입력줄에서 블럭 잡을게요. 자, 클릭 드래그 블럭을 잡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어 단위로 한자 변환 창이 따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한 거 선택해서 변환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바뀌게 됐을 거고요. 동그라미 3번. A의 4번부터 15번이면 수출 일자 범위를 말하네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월과 일만 표시 예와 같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러 컨트롤 1번 대화상자 띄워주시고, 자, 사용자 지정이에요, 여러분. 자, 기존의 거 다 지워버리시고 어떤 거? 자, 우리 월 2개. 그래서 M으로 작업해 주시고, 자,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자, 월자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D겠죠. 자, 두 자리 맞춰주셔야 돼요. 앞에가 2개인데 뒤에가 하나인 경우는 없어요. 앞쪽이 M이면 뒤도 D고요. 앞이 M이면 뒤쪽도 D 하나인 거예요. 자, 2개 하나, 1개, 2개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자, 개수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결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을 거고, 동그라미 4번, G의 4번부터 15번이면은 우리 열심히 한자 변환했던 총액 범위네요. 자, 이름 정리하는 거는 우리 상단 이름 상자 이용하기로 했었죠. 자, 오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총액이라고 적어주시고 엔터를 쳐야 명령의 종료입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해당 범위는 쉼표 스타일을 지정해 주라 그랬어요. 자, 쉼표 스타일은 홈 탭 가시게 되면은 표시 형식 정 가운데에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 표기되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5번. 자, 전체 표 범위네요. 자, 모든 테두리 적용해 주는데, 자, 선 스타일은 실선이고요. 테두리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을 해줘라.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홈 탭에서는 좀 해결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 상자를 아예 그냥 띄워줄게요. 컨트롤 1번. 자, 테두리 넘어오시고, 자, 실선 선택해 주시는데, 자, 색깔이 바뀌어요. 이번에 파랑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은 윤곽선 한번, 안쪽 한번 적용하시면 모든 테두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적용이 되었고 10점 가져가시는 거예요. 3번. A의 4번부터 G의 15번이에요. 제목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조건부 서식은 블럭 설정하시고, 등급이 골드이거나 이용 금액이 50만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줘라. 첫 번째 화살표, OR 함수를 사용을 하자 그랬고요. 자, 두 번째 화살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자 했네요. 자, 제목은 절대 잡으시는 거 아닙니다. 자, 제외한 나머지 범위 가져다가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있어요. 자, 홈에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자, 뜬 창에서 맨 마지막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엑셀에서는요, 함수 작업할 때 앞에 이퀄 제외되는 경우 단 한 번이 없어요. 그래서 이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OR 적어주시고, 자, 샘플은 항상 해당 범위의 맨 처음 값이었어요. 자, 등급의 맨 처음을 찍어주시는데, 자, 참조가 지금처럼 앞뒤가 다 묶여버리면 옴짝달싹을 못해요. 자, 하지만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숫자는 바뀌어야 돼요. F4 이용해서 열만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게 골드냐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A는 B답골, 컴마. 자, 두 번째, 이용 금액의 맨 첫 번째 값을 찍어주시되 F4 이용해서 열은 묻고 행은 풀러주시는 거라고요. 자, 그게 50만 이상이냐 라고 물어보는 조건이 또 하나. 자, 괄호를 닫아야 조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둘 중에 한 조건만 만족을 한다면 이제 서식을 지정하러 가야겠죠. 자, 서식은 문항에서 자, 굵게고 자, 글자색은 파란색을 적용을 하자 했습니다. 자, 확인.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을 한다면 자, 파랗게 변경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계산 작업 함수 문제 시작할게요. 1번 표일의 1차와 2차 점수를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평균을 계산하여 정수로 표시하시오 했고요.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줬어요. 자, 단 두 번째 화살표 평균의 결과값이 오류라면 실격이라고 표시를 할 것 했어요. 자, 세 번째 화살표 if 에러하고 int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괄호 있으니까 동일하게 1차하고 더해 줍시다. 뒤에는 2차를. 자, 그거를 2로 나눠 주시게 되면 자, 결과는 나왔는데 자, 단 우리는 이 값을 정수로 표기해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 함수 안에 자, 인수로 담아 주셔야 맞겠어요. 자, 예쁘게 감싸 주세요. 자, 그러면 정수값으로 변환이 되었는데 자, 문제는 중간중간에 결과값이 오류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쁘진 않으니 문제에선 이걸 실격 처리를 해줘라 한 거예요. 자, 오류가 난다면 실격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 남아있는 당연히 if 에러겠죠. 자, 그래서 에러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값 혹은 수식 자리에다가 인티저 담아주시고 자, 컴마. 자, 에러가 난다면 우리는 실격이라고 표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인수 자리에 해당 값 적어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오류가 난 값들은 실격으로 표기가 바뀌게 될 겁니다. 2번 볼게요. 표의 주민등록번호 8번째 한 글자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성별을 계산을 해라. 자, choose와 left, right, mid 함수 중 알맞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8번째 중간에 있는 거 한 글자를 가지고 오자니 뭐밖에 없어요? mid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시작은 당연히 mid를 가져다가 자, 주민등록번호 8번째 한 글자부터 일단은 좀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숫자 값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에 맞춰서 1이면 뭐 나와? 2면 뭐 나와? 번째 수에 맞춰서 값을 표시해주기 적절한 건 추주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요, 여러분. 자, 추주 함수의 첫 번째 숫자인 수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얘가 1이라면 나오는 값은 당연히 남자. 자, 얘가 2라면 나오는 값은 여자, 3이라면 나오는 값은 남자, 자, 4라면 나오는 값은 여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상 숫자가 번째 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괄호 닫아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1, 2, 3, 4 구별은 추주가 해주게 됐을 겁니다. 3번 표 3의 판매 총액의 값이 큰 상위 5개 항목의 순위를 구하여 표시 예와 같이 성과 순위를 표시를 해라. 자, if하고 랭크 이퀄 함수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산제 and를 사용을 하자 했어요. 이번 문제는 제가 문제를 미완성했네요. 자, 나머지 항목 값은 저희 공란으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에 대한 언급을 제가 미처 하질 않았네요. 문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감안하고 풀이해 주세요. 자, 일단은 상위 5개 항목을 일단 찾아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자니 랭크 이퀄을 가져다가 순위부터 구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시작은 순위를 구하는 랭크 이퀄 함수를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랭크 이퀄은 인수가 3가지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순위가 궁금한 값 기준, 자, 그 다음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 자, 마지막은 옵션. 자, 인수가 3가지가 들어갔는데 자, 지금 어차피 숫자 값이 판매 총액 말고는 있지도 않네요. 자, 앞에 있는 마포, 즉 최유아의 판매 총액이 몇 등인지가 궁금하다. 그죠? 자, 찍어주시고 컴마. 자, 이 값이 들어있는 범위예요. 자, 쉽게 자, 기준이
이 중에 몇 등인지가 궁금해 항상 그래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요. 단 주의하실 거 엔터를 치면 상관이 없지만 클릭 드래그 당길 거잖아요. 자, 당길 건데 범위 막 바뀌면 너무 안 이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참조 반드시 고정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옵션 볼게요. 큰 점수가 1등이 돼야 돼요, 지금. 자, 그러자니 당연히 내림차순 처리를 해주셔야 맞을 거예요. 자, 괄호 닫아주시면 순위가 구해졌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건 우린 다 표시할 게 아니죠. 1등부터 5등까지만. 그죠? 1등부터 5등까지만. 그 말은 뭐예요? 5보다 작거나 같은 값 1, 2, 3, 4, 5 5개만 남길 거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순위를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단 우리 3 위와 같이 순위를 표시하는 용도로도 랭크가 한 번 더 사용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랭크 값은 여러분 컨트롤 C 해서 복사 한번 해 놓으세요. 자, 그래야 두 번 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자, 일단은 만약에 물어볼게요. 자, 순위가 짠마디로 1, 2, 3, 4, 5등이야. 5보다 작아. 1, 2, 3, 4, 5등이야. 컴마. 자, 그렇다면 참값은 뭐예요? 순위가 표기가 돼야 돼요. 자, 랭크가 표시가 돼야 돼요. 자, 단 그냥 나가는 거 아니고 한글로 위라는 글자가 같이 표시가 돼야 돼요. 자,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제가 누락된 부분이죠. 그냥 저희 공란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쌍따옴표 2번 적어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자, 1, 2, 3, 4, 5등에 해당하는 값들만 순위가 표기가 되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공란으로 처리가 되게 될 겁니다. 4번 표사의 구독자 수를 이용하여 누적 합계를 다음 영역에 표시를 해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화살표 sum, sumif, ifs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네, 이 문제 쉽게 접근하세요. 자, 무조건 8700부터 더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칸은 8700까지만, 두 번째 칸은 8700부터 4300, 세 번째 칸은 8700부터 2500이잖아요. 그냥 8700은 계속 더해지는 값인 거예요. 자, 그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어려울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작은 당연히 합계니까 썸이고요. 자, 단 이 8700이 들어있는 값부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중간에 콜론 기호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해당 셀을 다시 잡을 거예요. 단 주의하실 거는 이때는요. 앞에 붙어있는 H16은 시작 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건 풀렸고 앞에 있는 건 묶였으니까 자, 내가 이대로 괄호치고 내려가면 내가 따라 내려가면 나머지 뒤에 있는 범위는 계속 바뀌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범위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이시죠? 범위가 계속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돼. 참조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맞는 문항이 돼요. 자, 이거 알고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실수하는 문항 중에 하나예요. 자, 누적합계 구하는 거 최근 들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자, 방법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표 5에서 지역이 김포인 회원의 회원수를 계산하여 표시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조건은 다음 영역에 입력하시오. 두 번째 화살표 dCount 함수하고요. 연결연산자 and를 사용을 하자 했습니다. 자, 일단은 조건을 만들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단 이 문제 조건 조금 껐어요. 자, 지역이 김포인데 여러분 지역 보이세요? 자, 김포시 걸포동도 있고요. 김포시 풍무동도 있고요. 김포시 장기동도 있어요. 자, 하나로 딱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지역을 조건으로 쓸 건 맞죠. 그래서 지역이라는 제목까지는 똑같이 가지고 오세요. 단 김포로 시작을 하는 거지 뒤에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김포로 시작하는 할 때 우리 뭐 와일드 카드 중에 별표를 사용을 하기로 했었더랬어요. 그래서 김포별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김포로 시작하는 이라는 의미의 조건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와일드카드 사용하는 형태 워낙 좋아하죠. 자, 방법 기억해 주시면서 자, 마무리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건 카운트 함수라는 거. 자, 카운트는 뭐밖에 못 쓴다. 숫자 말고는 셀 수가 없다. 자, 지금 데이터 보시게 되면 숫자 딱 하나밖에 없어. 가입연도, 그죠? 자, 이건 뭐 필드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니 시작은 당연히 dCount. 자, 맨 처음은 전체 범위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다 잡으시면 돼요. 컴마. 자,
자, 그 다음 디카운트 함수를 줬기 때문에 필드는 가입 연도 말고는 뭐 다른 걸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건 범위 열심히 작업하신 거, 자, 위아래 두 칸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괄호 닫아주시고요. 자, 한글로 명자 붙여줘야 되는 건 연결연산자 and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명 붙여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자, 김포는 하나, 둘, 셋, 네 명 있어 라고 결과 표기를 해주네요. 분석 작업 1번이에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전자 센터 강좌별 모집 현황표에서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필기 수강료 평균과 실기 수강료 평균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번 문제는 변경 셀 하나에 결과 셀이 2개짜리인 케이스네요. 첫 번째와 살펴봅니다. 뒤에 16번 셀의 이름을 할인율, F의 9와 14번 셀의 이름을 각각 필기 실기 평균이라고 정의하시오 했어요. 자, 이름 정의하는 거는 어려울 일 아니네요. 자, 뒤에 16번 잡고 상단 이름 상자 이용하셔서 자, 할인율의 엔터까지 꼭 쳐주셔야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F의 9번 셀은 필기 평균 해주시고 F의 14번 셀은 실기 평균 해주셨으면 되겠어요. 두 번째 살펴. 시나리오 1번은 할인율 인상이라고 해주고 할인율은 23%로 설정하시오 했고요. 세 번째 화살표 할인율 인하 시나리오라고 지정하고요. 할인율을 17%로 설정을 하시오 했어요. 네 번째 화살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요. 분석 작업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했네요. 시나리오는 시작하실 때 변경 셀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시면 2단계가 줄죠. 자, 우리는 지금 할인율이 23% 혹은 17%로 변경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16번 셀입니다. 변경 셀을 선택을 해놓고 데이터, 가상 분석을 가시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하위 메뉴가 나와요. 자, 선택해 줄게요. 자, 우리는 추가 2번 누르고 마지막 요약할 거죠. 자, 맨 처음 버튼으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 버튼으로 끝내주시면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가 2번 눌러줄 거예요. 추가. 자, 시나리오 이름은 첫 번째 할인율 인상해 주시고요. 자, 변경 셀은 선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2번, 3번 작업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자, 확인 눌러주시면 얼마로 바꿀 거냐 물어요. 자, 우리 23%니까 0.23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셔도 좋지만 어차피 한 번 더 추가할 거잖아요. 자, 이번 단계에서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할인율 당연히 인하로 설정을 해주시고 변경 셀은 선택을 하고 왔기 때문에 2번 잡으실 필요 없다고요. 확인. 자, 이번에는 17%니까 0.17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더 추가할 게 없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앞서 봤던 화면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저희는 요약 눌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 결과 셀 체크하셔야 돼. F의 9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컴마 F의 14번 도리는 궁금합니다. 자, 셀 둘 다 궁금한 거예요. 자, 잡혀져 있는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요. 자, 분석 작업 1번 시트 우리 왼쪽으로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들어가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10점 마무리 되시는 거예요. 분석 작업 2번 영업이익표는 판매가와 판매량을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가와 판매량의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다음 영역에 계산하시오 했어요. 데이터 표 문제는 사실상 행렬만 찾으시면 끝나요. 자, 행이라는 건 누워있는 거. 자, 우리 지금 판매량이 어때요? 14행에 누워있어요. 그래서 행값은 판매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판매가에 해당하는 건 어때요? B열에 들어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은 행으로 처리해 주시고 판매가는 열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궁금한 건 영업이익이죠. 자,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걸 그대로 교차셀에 넣어 주시기만 하면 시작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영업이익을 구하는 공식부터 알아야 하죠. 자, 영업이익 셀 잡아주시면 수식이 들어있을 건데 조심하실 건 컨트롤 C 하실 때 셀 복사하시면 꽝이라 그랬어요. 자, 반드시
수식 입력줄에 커서 집어 넣으시고요. 수식 자체를 블럭을 잡으시라 그랬죠? 자, 컨트롤 C 해주시는데, 자, 이 상태에서 셀 찍어버리시면 수식이 바뀌어버려요. 속상해집니다. 그래서 나 복사 다 했어가 ESC 키라고 했어요. 자, ESC 키 눌러서 복사 마무리 하시고요. 자,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다가 자, 컨트롤 V 해주시게 되면 자, 수식 자체가 붙어요. 자, 그렇게 되면 참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값을 표기를 해주게 될 거고요. 수식을 물어왔으면 사용을 하시자 그랬죠? 자, 복사한 수식부터 빈셀 범위 끝까지를 블럭 잡아주시고, 자,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을 가시게 되면 데이터 표라는 하위 메뉴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엄청 간단한 창이 떠요. 자, 행은 뭐다? 누워있는 거. 자, 판매량에 해당하는 원본을 찍어주시는 거고, 자, 열은 뭐다? 판매가 서 있는 거. 자, 판매가에 해당하는 원본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판매가, 판매량의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은 당연히 엑셀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게 될 겁니다. 기타 작업 1번 매크로 진행할게요. 동그라미 1번. 자, 뒤에 4번부터 15번 셀 영역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매크로 이름은 분기총액. 두 번째, 썸 함수를 사용하자 그랬고, 세 번째, 양식 컨트롤 단추를 i의 3번, j의 4번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분기총액이라고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분기총액 매크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라 했어요. 자, 항상 매크로는 도형 작업부터 하시자 했죠. 자, 상단 개발 도구를 가시면 삽입에 양식 컨트롤 맨 처음에 들어있는 아이가 단추였어요. 자, Alt키 눌러주셔야 셀에 딱 맞게 예쁘게 그리실 수 있다 했죠. 자, Alt키 누르면서 딱딱딱딱 걸리게 단추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기록을 눌러주시면 매크로 이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문제 매크로 이름이 분기총액이에요. 자,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저장되는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인지는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확인. 자, 지금부터는 계산 작업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총액에 해당하는 첫 번째 빈칸 잡아주시고, 자, 썸 함수 이용해서 1, 2, 3, 4분기 훑어 잡아주세요. 자, 그대로 끝까지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자, 총액에 해당하는 매크로 마무리 되시는 거고요. 자, 상단 개발 도구 돌아가야 돼요. 기록 중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텍스트를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분기 총액이라고 해줘라 했으니까 자,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아주시게 되면은 자, 매크로 지정하실 수 있어요. 자, 방금 만드신 거 선택 적용해 주시면 1번 매크로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자, 다음 영역의 표시 형식을 쉼표 스타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매크로 이름은 서식. 두 번째 화살표 자,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영역에 기본 도형 육각형을 동일 시트 i의 6번, j의 7번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래요. 자, 그 다음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요. 자, 도형을 클릭하면 서식 매크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라 했네요. 일단은 도형 작업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엔 삽입으로 갑니다. 자, 도형에 우리 기본 도형 중에서도 육각형이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 뜨니까요. 자, 보시면서 작업하시는데 도형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Alt 꾹 누르면서 작업해 주세요. 자, 도형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다짜고짜 서식이라고 글자 입력해 주시면 입력이 됐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상단 홈 탭 한번 갈게요. 자,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자, 정가운데 정렬은 한번 꼭 맞춰 주시고요. 자, 도형 만들었고 작업 확인 끝났으니 자, 지금부터는 매크로 기록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상단 개발 도구를 가셔야 매크로 기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누르고 나면 매크로 이름 지정하실 수 있겠죠? 자, 이름 문제에서 서식이라고 지정했고요. 자, 확인을 누르는 순간부터는 작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앞서 작업하셨던 총액까지 CGR부터 GR까지를 다 블럭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쉼표 스타일 적용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홈 탭.
자, 표시 형식 중간을 보시게 되면 쉼표 스타일이라고 컴마 대놓고 나와요. 자, 이거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간단합니다. 자, 선택 적용해 주실게요. 짤 거 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자, 도형이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5번째 매크로를 지정하실 수 있는 메뉴가 보여요. 방금 만드신 서식에 해당하는 거 선택 적용해 주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한 번씩 눌렀을 때 자, 오류 없이 잘 작동이 되면 잘 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차트 진행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달성률 계열을 삭제하고요. 자, 가로 항목축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했어요. 먼저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달성률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요. 자, 지금은 달성률이 너무 바닥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선택이 좀 쉽지 않죠. 자, 그럴 때는 차트 디자인 탭을 가세요. 자, 데이터 선택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때 달성률 잡고 제거 혹은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범위가 조정이 됐을 거고요. 확인. 자, 그 다음 우리 그림을 좀 확인을 할게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자, 아래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부서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작업 화면에는 지금 성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원본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선택 메뉴 사용하셔서요. 자, 이 부분 가로축 항목을 좀 편집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편집 버튼 눌러주시고, 자, 우리 기존에는 지금 어때요? 성명이 잡혀 있잖아요. 자, 백스페이스 키 이용하셔서 기존 범위 다 지워버리시고요. 자, 부서명 제목은 잡지 마시고, 자, 부서명 데이터 범위만 블럭 한번 쭉 잡아주시면 자연스럽게 반영이 바로 될 겁니다. 자, 확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게 되면 1번 마무리 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차트 제목은 B의 1번 셀과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차트 스타일은 5번을 지정을 해라. 자, 일단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상단 수식 입력줄에서 연동시켜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작업하시면 이퀄이 안 들어가집니다. 자,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야나 똑같이 쓸 거야. 이퀄 위에 보이는 B의 원셀 제하고 찍어만 주셔. 주의하실 건 엔터를 쳐야 마무리가 될 거예요.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차트 자체를 선택을 해주셔야 차트 디자인 탭을 갔을 때 스타일이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밑으로 2번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펼쳐질 거고요. 자, 살짝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내가 스타일 5번이야 말풍선 다 달리니까요. 자, 보시고 적용해 주시면 2번이 끝난 거고요. 자, 3번 실정량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레이블의 글꼴 크기를 10으로 설정을 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실정량에 해당하는 걸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빨간색 막대기만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림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깥쪽 끝에 지금 레이블이 붙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레이블 없죠? 자, 없는 거 넣어주는 건 어디 가기로? 차트 디자인 탭 맨 앞을 가기로. 그래서 실정량만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트 요소 추가, 그 중에서도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달아주겠다 설정해 주시면 반쪽이 끝난 것이고, 자, 다음 열심히 달아주신 이 레이블을 잡으셔야 돼. 얘 지금 데이터 계열 같은 경우는 글꼴 크기를 10으로 어떻게 바꿔요? 막대기인데. 그래서 방금 달아주신 이 레이블 자체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글꼴 크기 바꾸는 거는 뭐 당연히 홈탭 가시면 10포인트 바꾸는 거 어려울 일 아니죠. 마무리 되신 거고요. 동그라미 4번 세로 축 눈금의 최대값은 200, 주 단위는 50이에요. 자, 우리 위에 메뉴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무조건 해당하는 개체를 잡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그 개체를 꾸며줄 수 있는 서식 대화 상자가 무조건 오른쪽에 뜬다 했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언급된 것만 변경하시는 겁니다. 자, 최대값 언급했어요. 200. 자, 주 단위는 기본 50으로 설정을 해줘라 했어요. 자, 설정해 주시고 나머지 언급되지 않은 건 알 수 없어요. 자, 알 수 없는 건 작업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머진 건드리지 마시고 동그라미 5번 풀게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요. 자,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시오 했네요. 자,
자, 그러자니 일단 바깥쪽 차트 영역을 선택해 주시는데, 자, 어디가 차트 영역인지를 모르겠다 하시면 살짝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시면 여기가 차트 영역이야 라고 말풍선이 달립니다.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바로 서식대와 상자 변경이 됐을 거고요. 자, 채우기하고 테두리 적용하는 건 첫 번째 페인트 통이었어요. 그죠? 자, 테두리. 그 중에서도 둥근 모서리에 해당하는 거 설정을 해줄 거야. V표 체크해 주시게 되면 자, 차트 바깥쪽이 목깎이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차트도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요. 모의고사 3회차 모든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누락되는 거 없도록 마무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